자, 오늘은 엄마와 아이가 행복한 명리학 개론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지. 지지 말 그대로 땅 속에 있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사주에서는 땅을 어떻게 얘기하나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지라는 거는 말이죠. 지지. 하늘에서 내려온, 우리가 지난 시간에 천간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천간에는 형태가 없는 무형의 기운이 10가지가 왔다 갔다 한다고 했습니다. 네. 근데 그 10가지가 어떤 화학작용에 의해서 하늘과 땅의 운이 닿았을 때 하늘에 있는 기운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것을 지지라고 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12가지 혼합물. 자, 그래서 지지는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이렇게 총 12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 제일 처음으로 오는 것이 바로 자수입니다. 자수. 수니까 인제 물의 기운을 가진 글자가 되겠죠. 자, 자수는 뭘 뜻하냐면 쥐를 뜻해요. 그래서 우리가 쥐띠도 이 자를 쓰죠. 이 자는 쥐를 의미한다. 그리고 계절로 봤을 때는 매우 추운 겨울. 제가 오늘의 운세 했을 때 임자월 계속 나왔죠. 임자월. 되게 추웠잖아요. 자월은 그렇게 추운 겨울을 뜻합니다. 한 음력으로 12월 정도가 자월이에요. 그리고 자수의 계절입니다. 월이죠. 네. 자, 매우 추운 겨울이고요. 이 물이라는 것은 물이 이렇게 얼고 또 물은 모이고 그런 거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응집과 수렴의 계절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추운 날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계속 에너지를 어떻게 해서든 모으려고 해요. 그래서 아끼고 준비하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성질이 바로 자수입니다. 그리고 약간 생존을 위해서 걸러야 할 것과 자기가 가져가야 될 것 이런 것들을 잘 판단하기 때문에 냉정한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 인제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주에 자월에 태어났다. 그러니까 음력 12월에 태어났다. 근데 이게 딱 12월이라기보다는 11월에서 12월 걸쳐져 있거든요. 이게 동지와 입춘의 사이 그 걸쳐 있어요. 그래서 한 해가 마무리되는 과정이기도 하고 한 해가 시작되는 과정이 같이 있는 거기 때문에 노인의 기질과 아이의 기질을 같이 갖고 있는 성향이 바로 자월생이라고 봐요. 여러분들이 자월생이라면 그러니까 음력 11월 하순에서 12월 중순 이쯤에 태어나신 분들이라면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이 자라는 것에는 지지니까 지지에는 지장간이라고 해서 이 땅 속에 천간을 숨겨 놓고 있어요. 저번에 우리 임수 배웠죠. 그 임수의 성향이 10일 정도 가고 그러니까 이 노인의 성향이 10일 정도 가고 개의 성향이 20일 정도 가요. 이게 아이의 성향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임도 수고 개도 수니까 수가 굉장히 강한 때예요. 그래서 이것을 수의 왕지라고 합니다. 이게 날짜까지 외우실 필요는 없지만 자 속에 임과 개가 있다. 이거는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만세력에 표시가 되지만 여러분이 정말 사주 공부를 진하게 할 거라면 이 지장간을 외우는 과정이 되게 필요하거든요. 자수 속에는 임과 개가 있다. 내가 자월생이라면 이러한 성향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 아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축토가 있어요. 축. 자축 인묘할 때 축이죠. 축은 뭐예요? 소예요, 소. 지금이 축월이거든요. 축월이 어떠냐면 얼어있는 땅을 얘기를 해요. 축은 토니까 땅인데 물기가 있는 땅이에요. 근데 그 물이 녹아있는 땅이 아니라 얼어있는 땅을 의미합니다. 얼어있는 땅이고 아직 녹아있지 않기 때문에 이 만물들이 봄이 오는 걸 준비하고 있는 계절이에요. 준비하고 있는 계절.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가 이 계절을 잘 버텨야 봄이 오거든요. 버티는 우리 소처럼 버티는 계절이기 때문에 이 축월생은 끈기와 신념이 굉장히 강하고 그래서 '내가 이것을 잘 넘겨야 한다.'라는 게 강하기 때문에 안전에 대해 관심이 많아요. 안전, 오래된 것. 축월생들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만큼 리스크 관리에 되게 신경을 많이 쓰는 사람들이 축토 축월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를 깊게 파는 이런 연구직에 종사하는 분들도 많은 게 축월생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축월에는 이 축이라는 땅 속에는 개와 신과 기가 들어 있어요. 이 개는 개수, 그러니까 물도 들어 있고요. 신금, 금도 쪼끔 들어 있고요. 그리고 기토, 땅은 더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이 축토의 성분에는 땅이 반 이상 있고 거기에 물이 있는데 얼어져 있는 물이 있다. 이것이 축토의 성질이고, 금의 고지, 이 고는 창고를 뜻하거든요. 이 신금, 이게 금이잖아요. 축토는 신금을 가두고 있는 땅이다라고 해서 금의 고지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런 토는요, 계절과 계절 사이에 존재를 해요. 자월이 겨울이니까 겨울에서 봄으로 가는 그 사이에 어떤 완충제 역할 혹은 간절기 역할, 이런 것들 하는 것이 토의 역할입니다.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그 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축토이고 소의 성향입니다. 두 번째 지지 소였어요. 자, 그럼 세 번째 지지를 얘기해 볼게요. 세 번째 지지는 인목이에요, 인목. 인나무죠. 호랑이 인자예요. 우리가 띠로는 호랑이띠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무는 나무인데 호랑이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는 나무예요. 굉장히 에너지가 넘치고 역동적이고 날뛰고 이런 것들이죠. 계절상으로는 입춘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음력으로는 인제 1월 정도가 되겠죠. 생명이 날뛰는 인제 막 태동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가지고 있는 게 인목의 성질이고, 인월생이면, 그러니까 2 월생들이면 양력으로는 2 월생, 음력으로는 보통 1 월이겠죠. 그런 친구들은 호기심이 굉장히 많아요. 이 호랑이처럼. 이거 갖다가 저기 갖다가 너를 뛰는 관심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그 에너지가 엄청 상승하려고 하는 에너지라고 했잖아요, 목 기운이. 인목은 양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나무예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성공에 대한 것, 도전에 대한 거에 거리낌이 없는 친구들이 바로 인월생 친구들입니다. 이 인목 안에는 뭐가 있냐면 무토라는 땅도 7개 있고, 병화라는 화도 7개 있고, 간목, 나무의 역할도 16 개를 가지고 있어요. 날짜예요, 이거 날짜. 근데 그중에 이 화가 시작되는, 우리 아까 축월에서는 축토에서는 화가 없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인제 화의 기운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의 생지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3 월, 2 월, 양력으로는 3월 이렇게 되겠죠. 네. 입춘 시기입니다. 양력으로 2 월이죠, 2 월. 네. 2월 4 일부터 입춘이니까. 그다음에 뭐가 오겠어요? 묘목이 오죠, 묘목. 토끼 묘자이고 나무 목이에요. 토끼 같은 나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천간에서는 을목과 비슷한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묘목은 봄이 이제 정말 마음껏 활동을 하는 시기인 거예요. 진짜 봄 같은 봄. 그래서 왕성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고, 봄에는 어때요? 막 모든 것들이 새로 시작하고 활동력이 되게 넘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묘목에 태어난, 묘월에 태어나신 분들은 여기저기 관심도 많고 약간 생명을 정돈한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인간관계에 되게 재주가 있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를 조절하는 걸 좋아해요. 공감 능력도 뛰어나고. 그래서 이 묘월생들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이 묘목이라는 것 안에는 간목과 을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간목이 열흘, 을목이 20 날이에요. 그러니까 다 목의 성분만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목의 왕지라고 합니다. 묘라는 기운에는 나무의 기운이 굉장히 가득 찼다. 나무의 기운이 지난번에 뭐라 그랬죠? 발산하고 성장하려고 하는 기운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완전 성장하려고 하는 동력 그 자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묘월생. 그다음에 진토입니다. 진토. 용 진자예요. 용의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자, 진월은 어떤 날이냐면 봄에서 여름으로 가는 그 간절기예요. 그러면 어떻겠어요? 아직 수분은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땅에서 모든 것들이 잘 자라는 달이에요. 생명력이 충만한 달입니다. 땅 중에서 이 진월은 되게 뭐가 잘 자라는 땅이에요. 그래서 뭐든 하면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목표도 설정을 하고 잘 도전도 합니다. 왜? 내 땅에서는 뭔가가 다 잘 자라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 땅 자체를 잘 가꾸는 거에 관심이 있고 이 땅이 사회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보다 사회, 제도 이런 거에 관심이 있는 성향의 사람들이 진월생들이 많아요. 이 진토를 들여다보면 이 땅 진 속에는 을의 기운이 9 개, 을목이죠. 개수의 성향이 3 개, 그리고 무토의 성향이 18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땅은 땅인데 물도 쪼끔 있고 나무도 막 잘 자라고 있는 땅인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 이 물이 가운데 있죠. 물을 창고에 넣고 있다고 해서 수의 고지라고 합니다. 이 말도 잘 새겨 놓으시면 나중에 다 쓸모가 있어요. 자, 그다음에 사화입니다. 사화. 사화는 5 월생 정도가 되겠어요, 양력으로는. 뱀사자이죠, 뱀. 그리고 불의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양의 기운을 발산하는 계절이에요. 그래서 훈훈한 양기, 따뜻하고 그렇기 때문에 구김이 없어. 엄청 긍정적이고 내가 잘 될 거라는, 가만히 머무르지 않고 긍정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이 4 월생들, 양력 5 월생들이 많이 있어요. 막 우리가 뱀 하면 되게 간사하다 생각하지만 사주에서의 뱀의 성향은 그것보다는 적당히 조절하는 그런 기운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아까 묘목은 감정 능력으로 사람들이 인간관계를 했다면 이 사화는 조절을 해 줘요, 사람과 사람 사이를. 외교적인 역할을 잘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현명한 인간관계를 맺는 친구들이 양력 5 월생들 친구들이 많습니다. 사화는 사 속에 보면 뭐가 있냐면 땅이 무토 땅이 7 개, 경금이 7 개, 병화가 16 개예요. 화학 불이 많긴 많지만 땅의 기운도 섞여 있고, 그러니까 완전한 불은 아니죠. 그리고 금의 기운도 섞여 있어요. 근데 금이 지금 시작되는 단계다라고 해서 금의 생지라고 합니다. 사화는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는 오화예요, 오화. 오도 화인데 이 오는 말 오자를 뜻합니다. 오화는요, 뜨거움 그 자체예요. 장렬하는 태양. 이 뜨거우니까 내가 뭐 하나에 빠지면 그것에 빠져나오질 않아요. 끝을 볼 때까지 막 해. 그러니까 굉장히 집중력이 뛰어난 친구고, 이런 얘가 하는 것들이 현실적이에요. 뭔가 꿈꾸는 게 아니라. 그래서 사회적인 성공을 이룰 가능성들이 높고 그런 것에 관심이 많은 친구들이 이제 오화, 양력 6 월생들의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오화 속을 보면요. 병화가 10 개, 기토가 9 개, 정화가 11 개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병화랑 정화랑 다 있잖아요. 그래서 화의 기운이 굉장히 센 달이에요. 그래서 화의 왕지, 왕성하다 할 때 왕이죠. 왕지라고 합니다. 자, 그다음에 미토예요, 미토. 미토는 우리 양띠 할 때 미죠. 그런데 토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토라고 해요. 근데 이 땅은 어떤 땅이냐면 우리 아까 진토는 굉장히 물기가 있어서 생명들이 잘 자라는 땅이었다면 이 미토는 물기가 거의 없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갈 때의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어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갔다니까 되게 추수 열매 맺고 이런 것들을 잘하는 땅이기도 하거든요. 인제 결과를 만들어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월생들은 되게 가성비, 효율성이 되게 높다고 얘기를 해요. 작은 투자로 최대 효과를 끌어내는 것들이 미월생들, 그래서 "미월생은 절대 굶어 죽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야무지고, 네. 그리고 어쨌든 이 물기가 없는 토양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티는 참을성과 집요함들이 있는 친구들이 바로 미월생들입니다. 양력 7 월생들이 되겠죠. 자, 미토는 안을 들여다보면 정화가 9 개, 을목이 3 개, 그리고 기토가 18 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을목을 가둬두고 있습니다, 창고에. 그래서 목의 고지라고 합니다.
자 그다음에 신금. 이 신은 원숭이 신자예요. 그런데 금의 성질을 갖고 있어서 신금이라고 합니다. 자 양력으로는 8월 월이지만 이제 슬슬 기운이 저물어 가고 있어요. 여태까지는 계속 발산하고 그러니까 성장하고 옆으로 퍼졌다면 이제는 인제 꺾이는 시기가 오는 거죠. 이게 계절이 사계절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오잖아요. 이제 올라갈 때 다 올라가고 이제 내려오기 시작하는 시기인 거예요. 그래서 결실의 계절이고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는 나무가 열매를 다 예쁘게 맺었지만 그렇다는 얘기는 이미 그 속에서는 나무는 이제 죽어갈 준비를 하는 시기인 거예요. 그리고 결과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신월생들은 양력 8월 월생들은 결과를 잘 무조건 만들어냅니다. 음. 그리고 되게 성실하게 해요, 그런 것들을. 이게 약간 망상이나 꿈을 꾸는 사람들이 아니라 무조건 감정보다는 되게 논리정연하고 규칙을 좋아하는 그런 친구들이 신월생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신 속에는 보면 무토가 7 개, 임수가 7 개, 경금이 16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금에는 수가 생하는 날이라고 해서 수의 생지라고 합니다. 수가 시작되는 기운이에요. 자 신월생은 그렇습니다. 양력 8월 월이죠. 자 그다음에 양력 9월 월은 유월생이 되겠어요. 유금이라고 합니다. 자 유는 닭 유자죠. 닭 띠할 때. 자 유금은요 단단해 유금 말 그대로 금이니까 단단해요. 근데 이게 좀 까칠함을 또 의미를 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안 맞는 거는 잘 안 하고 그리고 되게 감정 낭비 이런 걸 싫어해요. 그래서 막 여기저기 퍼주는 것에 대해서 쪼끔 회의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내 감정을 지키는 것에 감정 낭비 이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서양인들이 유월생들, 양력 9월 월생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유금 속에는 금밖에 안 들어 있어요. 경금과 신금만 잔뜩 들어 있기 때문에 금의 왕지라고 합니다. 거의 다 왔어요. 길죠? 자 이번에는 술토입니다. 이 술은 개술자죠 개. 개띠 할 때 술이에요. 자 개의 성향을 가진 토는 어떤 거냐면 물기가 하나도 없는 메마른 땅이에요. 뭔가 살 수가 없는 추수가 다 끝나서 이제 생명력을 잃어가는 진짜 죽어가는 토양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뭔가 어떤 실질적인 것보다는 약간 예술적인 것에 더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일단 죽어가는 땅이라는 자체가 지는 것, 생명과는 반대되는 것 이런 거에 대한 게 주된 감신사다 보니까 이렇게 사주에 술이 있으면 예술적인 성향도 많고 철학적인 사고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종교, 철학, 뭐 사주 뭐 이런 영적인 것, 종교 이런 거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이제 술월생들이 많습니다. 그 얘기는 또 통찰력이 많다는 얘기이기도 하죠. 자 술토를 보면은 신금과 정화와 무토로 이루어져 있어요. 신정무 이렇게 외우거든요. 술토에는 뭐가 있어요? 정화, 불이 가두어져 있어요. 그래서 정화는 화의 고지, 술토는 화의 고지라고 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해수. 해는 돼지 해자고요. 수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해수라고 합니다. 해수는 이제 겨울이 들어오고 있어요. 양력으로 11월 생들이죠. 그러니까 에너지를 이제 모아야 돼요. 겨울을 대비해야 되니까. 그래서 '아 이제 어떡하지? 어떡하지? 빨리 겨울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런 스테이트이기 때문에 조바심과 불안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11월 생들이 약간 겁도 많고 불안에 좀 예민하고 그런 친구들이 많아요. 대신에 촉이 좋아요. 얘도 촉이 좋다 보니까 철학적인 사고에도 발달이 돼 있습니다. 약간 수월생이랑 비슷하죠. 근데 얘는 쪼끔 더 예지력이 촉이 좋다는 거 뭐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약간 술토는 조바심과 불안이랑은 쪼끔 거리가 멀거든요. 근데 해수의 월생들은 이런 불안을 많이 느낀다. 그래 가지고 해월생들은 막 이렇게 뭔가 많이 쟁여 놔요, 대비해서. '나 떨어지면 어떡하지?' 하고 이렇게 뭔가를 다 항상 필요한 것들을 미리미리 다 챙겨 놓는 그런 성향을 가진 것들이 인제 해월생들입니다. 자 해수목을 보면은 무토도 있고 간목도 있고 임수도 있어요. 여기 간목이 있죠. 그래서 간목, 목을 처음 시작하는 달이라고 해서 목의 생지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생지도 4개 나오고 왕지도 4개 나오고 고지도 4 개가 나왔어요. 그 생지들을 한번 정리해 보면 인과 신과 사와 해 이 세 개 4 개가 다 생지였어요. 다 뭐 물의 생지, 금의 생지, 목의 생지, 그리고 또 뭐 있죠? 화의 생지 이렇게 생지거든요 다. 그래서 이 인신사해 이 네 글자를 우리가 역마살이라고 해요. 자 오늘 외울 건 이겁니다. 인신사해는 역마살. 인신사해 역마살이 뭐예요? 어딘가를 계속 돌아다니고 정착하지 못하고. 왜냐하면 생한 뭔가 기운이 시작하고 있으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시작을 해야 되는데 떠나야지. 그런 것이 바로 역마살이고 인신사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도화살. 우리 아까 뭐 수의 왕지, 화의 왕지 나왔죠? 그 왕지 애들이 다 도화살이에요. 자, 오, 묘, 유라고 합니다. 뭐 물의 왕지, 불의 왕지, 목의 왕지, 금의 왕지 이렇게 되겠죠. 자, 자오모유는 왕지고 이 도화는 복숭아꽃을 의미합니다. 예쁘죠? 복숭아꽃은 보통 밤에 핀다고 하고 밤에 더 예쁘다고 해요. 그래서 옛날에는 도화라고 하면 밤에 일하는 꽃 막 그래 가지고 화류계 이런 쪽으로 많이 인제 얘기를 했지만 요즘에는 즐기는 거, 여가, 좋아 보이는 거, 예쁜 거 모든 거를 다 도화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도화살이라고 해서 절대 나쁜 게 아니다. 내 사주에 좌오묘유 중에 하나라도 있으면 나는 도화살이 있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인신사해 중에 하나라고 있으면 역마살이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누구나 도화살이 있을 가능성이 높죠. 자 마지막으로 화개살이 있어요. 화개살은 아까 뭐 목의 고지, 수의 고지, 불의 고지 이런 창고에 담아 둔 얘네들. 얘네들이 바로 진술충미고 얘네들을 우리가 화개살이라고 합니다. 이 화개는 원래 꽃방석이라고 해요. 꽃방석. 화개살. 그래서 뭔가 이렇게 오랫동안 머무르거나 사연이 있는 것들을 우리가 화개살이라고 해요. 화개살이 있으면 어 그 안에 숨겨진 이야기들 창고잖아 창고. 숨겨진 창고 안에 숨겨진 이야기 있다고 해서 그 고지 클럽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사주에 진술추미가 많으면 여러 가지 고생 혹은 사연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생각도 많고 인생에 대한 진한 경험이 있으니까 화개살이 있으면 뭐 승려가 많이 된다거나 뭐 종교인이 된다거나 뭐 사주를 잘 본다거나 뭐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자 오늘 벌써 지지 12개 그리고 대표적인 살 역마살, 도화살 그리고 화개살에 대해서 얘기를 해 봤습니다. 5 강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명식, 사주를 어떻게 해서 어떤 논리로 8 글자를 세우는 거냐 명식 작성법과 사실 우리는 이 명식 작성법보다는 그러니까 만세력 어플 그거 있는 게 더 실질적이기 때문에 명식 장서법은 간단하게 넘어가고 만세력 어떻게 읽는지 그런 거 위주로 5 강에서는 준비해 올 예정입니다.